아내를 떠나보낸 지 10년이 흘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딸과 단둘이 겨우겨우 살아왔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지키는 이 아파트 로비에서 죽었던 아내를 보게 되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처럼 제 앞을 지나쳐 왔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로비의 시계가 3시를 가리키는 오후였어요. 62살 경수는 평소처럼 경비실 앞에 서서 입주민들의 출입을 확인하고 있었죠. 가을바람이 자동문 사이로 스며들 때마다 그의 회색 제복이 살짝 흔들렸어요. 단풍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로비 바닥에 떨어졌고 경수는 그것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였어요. 처음엔 딸 지연이가 사는 아파트에서 일한다는 게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지연이를 멀리서라도 볼 수 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윤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거든요. 그때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수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로비로 들어오는 여인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어깨의 각도, 걷는 속도, 심지어 가방을 매는 방식까지. 경수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죠. 여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경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윤정이었어요. 분명히 윤정이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깊어진 주름, 짧아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매와 입가의 선은 여전했어요. 경수의 가슴 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죠. 여보. 작은 목소리가 경수의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윤정은 그를 보지 않았어요. 아니, 봤지만 모르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죠. 차갑고 낯선 시선이 경수를 스쳐 지나갔어요. 경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신을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요? 윤정은 마치 처음 보는 경비원을 대하듯 무심하게 그를 지나쳤어요. 윤정은 우편함 쪽으로 걸어갔어요. 경수는 그 뒷모습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경비원인 자신이 갑자기 입주민에게 다가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윤정이 우편함에서 편지 몇 통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 손동작도 편지를 확인하는 표정도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죠. 경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윤정이 편지를 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까지 똑같았거든요. 경수는 윤정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혹시 자신을 알아볼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윤정은 끝까지 그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실례합니다. 경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윤정이 고개를 돌렸죠. 그 순간 경수는 더욱 확신했어요. 분명히 윤정이 맞다고. 하지만 윤정의 표정은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것이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목소리였어요. 경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어떻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을까요? 1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지연이의 아버지를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우편함 번호 확인하시는 게 맞나 싶어서요. 경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우편함은 잘 정리되어 있었고 확인할 일도 없었죠. 하지만 뭐라도 말을 걸어야 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편지를 정리했어요. 그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없다는 걸 경수는 알아챘어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죠. 감사합니다. 윤정이 짧게 인사하고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경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가버리는 건가요? 이렇게 다시 사라져버리는 건가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윤정이 버튼을 눌렀어요. 경수는 몇 층으로 가는지 보려고 했지만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윤정은 가만히 서 있었고 경수는 그 옆모습을 지켜봤어요. 문득 윤정이 고개를 돌려 경수를 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혼란스러움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이었을까요? 경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윤정은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윤정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윤정을 바라봤어요. 혹시 뒤돌아보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정말로 윤정이 잠깐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곧 문이 닫혔고 윤정은 사라졌어요. 로비에 혼자 남은 경수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경비실 의자에 털썩 앉았죠. 10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아내가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지연이가 믿을까요? 아니, 믿는다고 해도 뭘 할 수 있을까요? 경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섣불리 말할 일이 아니에요. 확실히 해야 해요. 정말 윤정이 맞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모르는지 알아내야 해요. 가을 햇살이 로비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경수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분명히 윤정이 맞아요. 하지만 왜 자신을 모르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계가 4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경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른 입주민들이 드나들었지만 경수는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온통 윤정 생각뿐이었거든요. 경수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윤정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윤정이 맞는데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경수는 조금씩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그 끔찍한 일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경수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윤정은 집에서 아이들 과외를 해주며 살림을 꾸려갔죠. 지연이는 25살의 씩씩한 딸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경수의 철물점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협박을 했거든요. 돈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했다가 나중에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했어요. 경수가 거절하자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위협했죠.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정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경수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경수도 막막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았거든요.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철물점에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었고 손님들도 무서워서 오지 않게 됐어요. 결국 경수는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윤정이 늦은 시간에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경수는 집에서 지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으시지?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평소 윤정은 어둡기 전에 집에 돌아오는 편이었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마트에서 장을 많이 보시나 봐. 경수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윤정이 혼자 밤늦게 다니는 게 걱정됐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경수가 급하게 받았죠. 여보세요? 경수 씨 맞나요? 여기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순간 경수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온다는 건 좋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아내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시니까 빨리 오세요. 경수와 지연이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는 윤정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죠. 의사는 머리를 다쳤다고 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죠. 사고가 어떻게 난 건가요? 경수가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목격자 말로는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은 도주했고 번호판도 확인이 안 됐어요. 경수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단순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한 짓일까요? 윤정은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경수와 지연이는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병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윤정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간호사님, 우리 와이프가 어디 갔나요? 경수가 급하게 물었지만 간호사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CCTV를 확인해봐도 윤정이 어떻게 나갔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갑자기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경찰은 수색을 했지만 윤정을 찾을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강에서 윤정의 옷가지가 발견됐어요. 경찰은 추락사로 추정한다고 했죠. 아빠, 엄마가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지연이가 울며 물었어요. 경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시신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경수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윤정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경찰은 수사를 종료했고 경수는 윤정의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10년이 흘렀어요. 경수는 철물점을 완전히 정리하고 여러 일을 전전했어요. 지연이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며 직장을 다녔죠. 두 사람 모두 윤정을 잊지 못했어요. 3년 전 지연이가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 경수는 이 아파트 경비 일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죠. 지연이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윤정이 살아있다면 언젠가 지연이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3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어요. 경수는 점점 체념하고 있었죠. 윤정은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후 윤정이 나타났어요.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경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어요. 며칠 후면 지연이 생일이에요. 윤정이 살아있다는 걸 지연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윤정이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연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단은 혼자서 알아봐야겠어요. 윤정이 정말 살아있는 건지, 그리고 왜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 다음날 저녁 경수는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오후 내내 윤정 생각만 했어요. 정말 윤정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6시가 조금 넘어서 윤정이 나타났어요.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복장이었어요. 검은색 코트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경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봐야 해요. 윤정이 우편함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경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너무 급하게 접근하면 놀랄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윤정이 고개를 들어 그를 봤죠. 어제처럼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윤정은 다시 우편함을 열려고 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정은 잠깐 멈춰서 그를 봤죠.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경계심이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경수는 당황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분과 너무 닮으셔서요. 아는 분이요? 윤정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경계심과 함께 약간의 궁금증도 섞여 있었죠. 네, 제 아내였는데 10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경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어요. 윤정의 반응을 살펴보면서요. 윤정은 잠깐 말을 잃었어요. 그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혼란스러움, 불안감,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까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죠. 괜찮으세요? 경수가 걱정스럽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윤정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잘못 보신 거예요.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치 무서운 것을 본 것처럼 떨고 있었죠. 그때 윤정의 머릿속에 흐릿한 영상이 떠올랐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 사람들은 널 버렸어. 넌 그들에게 짐이었거든. 위험한 존재였고 남편도 딸도 널 찾지 않았어. 너가 없어도 잘 살고 있었지. 윤정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왜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정말 괜찮으세요? 경수가 다시 물었어요. 윤정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저 가봐야 해요. 윤정이 서둘러 우편함을 열고 편지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죠.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요? 병원이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윤정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쪽을 봤죠. 윤정은 더욱 당황했어요. 죄송해요. 저 정말 가봐야 해요. 윤정이 급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경수는 따라가고 싶었지만 이미 충분히 놀라게 한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윤정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분명 무언가 기억나는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윤정이 마지막으로 경수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혼란과 공포가 가득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뭔가 애절한 감정도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이 닫히고 윤정이 사라진 후 경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반응이 있었어요. 윤정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날 밤 경수는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아빠야.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혹시 너의 엄마 얘기 좀 해도 될까? 전화 너머로 지연이가 잠깐 말을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아빠, 또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돌아가셨다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경수는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지연이에게 헛된 희망을 주면 안 돼요. 그냥 문득 보고 싶어서 그래. 아빠도 많이 힘드시죠? 이번 주말에 뵐게요. 지연이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경수는 괜히 딸을 걱정시킨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경수는 다시 생각해 봤어요. 윤정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경수는 내일부터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윤정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도 조금씩 기억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야 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경수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윤정을 생각했어요.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뭔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그 기억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후 며칠 동안 경수는 조심스럽게 윤정을 관찰했어요. 직접 말을 걸지는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죠. 윤정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윤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아파트를 드나들었어요. 오전 10시쯤 나가서 오후 6시쯤 돌아왔죠. 가끔은 마트 봉지를 들고 오기도 했고 어떤 날은 약국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함께 사는 남자였어요. 40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윤정과 같은 동, 같은 층에 살고 있었어요. 처음엔 새로운 남편인가 싶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 남자는 윤정보다 훨씬 젊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부부 같은 친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윤정이 그 남자를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목요일 오후였어요. 경수는 경비실에서 관리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윤정과 그 남자가 함께 로비로 내려오는 걸 봤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거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남자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아들 같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윤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남자를 보는 윤정의 눈빛에는 미묘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도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잖아요. 어머니 몸이 좋지 않으시니까. 남자가 계속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친절함보다는 강요하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경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이상함을 느꼈어요. 진짜 아들이라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를 텐데 너무 형식적이었거든요. 결국 윤정은 그 남자와 함께 나갔어요. 경수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지만 근무 중이라 따라갈 수는 없었어요. 2시간 후 윤정이 혼자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마치 충격적인 일을 당한 것처럼 보였죠. 경수는 걱정이 됐어요. 윤정이 계단을 오르다가 비틀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으세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정이 고개를 들어 그를 봤죠. 며칠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덜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네, 괜찮아요.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분명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혹시 어디 아프시면 제가 119를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에요. 윤정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죠. 경수가 재빨리 윤정을 부축했어요. 조심하세요. 윤정이 경수의 팔에 기댔을 때 잠깐 동안 둘 다 말을 하지 못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윤정도 그런 걸 느꼈는지 경수를 빤히 봤어요. 이상해요. 윤정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분을 보면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경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윤정이 뭔가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해요. 혹시 예전에 만난 적이 있나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전에. 윤정이 그 말을 되뇌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었죠. 아니에요. 예전 일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정말 병원에 가보시는 게 됐어요. 윤정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경수에게서 떨어져 나왔죠. 죄송해요. 저 올라가 볼게요. 윤정이 급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경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분명 윤정도 뭔가 느끼고 있는데 왜 그렇게 거부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경수는 아파트 주변을 산책했어요. 혹시 윤정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 해서요.
근처 마트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1502호에 사시는 분 말씀이세요? 아, 그 어머니 아들하고 사시는 분? 네, 맞아요. 이상한 가족이에요. 아들이 어머니를 너무 통제하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이 다니려고 하고 혼자 외출하는 걸 못마땅해 하고. 경수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얼마나 오래 사셨나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사 올 때도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픈 것 같더라고요. 기억을 잘 못하신다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경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3년 전이면 윤정이 실종된 지 7년 후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아들분은 어떤 분이세요? 글쎄요, 친절하긴 한데 뭔가 어색해요. 진짜 아들 같지 않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가끔 전화 통화하는 걸 들어보면 뭔가 일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경수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그 남자가 진짜 윤정의 아들일 리 없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윤정이 누군가에게 통제받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윤정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윤정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경수는 일단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윤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해요. 일주일쯤 지나서 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게 됐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시설 점검이 있어서 오후 5시면 일이 끝났거든요. 아파트를 나서려는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지연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죠. 그런데 지연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경수는 지연이에게 다가갔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아빠. 일찍 오셨네요. 지연이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괜찮아요. 지연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분명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깨가 처져 있고 평소에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윤정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외출하는 것 같았죠. 윤정은 지연이 쪽으로 걸어왔는데 갑자기 멈춰 섰어요. 지연이의 모습을 본 거예요. 윤정이 지연이를 바라보는 표정이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윤정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정이 조용히 지연이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들키지 않게요. 경수는 깜짝 놀랐어요. 윤정이 왜 지연이를 따라가는 걸까요? 경수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윤정이 지연이를 어떻게 지켜보는지 궁금했거든요. 지연이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우울해 보였어요. 윤정은 카페 창문 밖에서 지연이를 지켜봤어요. 그 얼굴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마치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 같았죠. 잠깐 후 지연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심지어 눈물을 닦는 것 같았어요. 그때 윤정이 움직였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경수는 더욱 놀랐어요. 윤정이 지연이에게 직접 다가가려는 건가요? 윤정은 카페 카운터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앉은 테이블 근처로 갔죠. 실례합니다.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죠. 네. 혹시 많이 힘드신가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이는 당황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걱정해 주니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한 차예요. 윤정이 차를 지연이 앞에 놓았어요. 지연이는 더욱 당황했죠. 죄송한데 왜 이런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젊은 분이 혼자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지연이는 윤정을 자세히 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았어요.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아니에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그런데 윤정이 말을 멈췄어요. 지연이를 보고 있으니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젊은 분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아는 사람이 생각나요. 윤정이 작게 말했어요. 지연이는 더욱 관심을 가졌죠. 어떤 분이셨는데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본인처럼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어요. 윤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지연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분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감사해요.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덕분에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무슨 일인지 얘기해 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지연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실수를 제 탓으로 돌리려고 해요. 증거도 없는데 계속 몰아세우고.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정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 도와줄 사람은 없나요? 가족이라고는 아버지뿐인데 아버지한테는 걱정만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정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분명 본인을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걱정을 끼쳐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윤정의 말에는 어머니 같은 따뜻함이 있었어요. 지연이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처음 뵙는 분인데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이런 분 같은 딸이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윤정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신도 놀랐어요. 왜 딸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때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또다시 맺혔어요.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을 텐데요. 지연이의 말을 들은 윤정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죠. 왜 우시세요? 지연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요. 윤정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젊은 분을 보호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카페 밖에서 지켜보던 경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윤정이 지연이를 걱정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모성애는 남아있는 거예요. 며칠 뒤 경수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경비원이 아파서 대신 야간 근무를 서게 됐거든요. 밤 9시쯤 1502호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화를 내는 목소리였죠. 경수는 걱정이 됐어요. 혹시 윤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잠깐 후 그 남자가 로비로 내려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는 것 같았죠. 경수는 그 남자가 밖으로 나간 후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윤정이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요. 1시간쯤 지나서 정말로 윤정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얼굴에 멍이 있었어요. 경수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되신 거예요? 경수가 급하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윤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피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넘어져서. 이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에요. 누가 때린 거 아닌가요? 경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윤정은 놀란 듯 그를 봤죠.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부인이 다쳤으니까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말해주세요. 경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윤정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경비원분은 저와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그 말에 경수의 가슴이 아팠어요. 상관없는 분이라니요. 1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수가 소리쳤어요. 윤정은 더욱 놀라며 뒤로 물러났죠.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경비원분이 왜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경수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 남자가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리고 경수를 째려봤죠. 아, 그냥 경비원분과 잠깐 얘기를. 어머니께서 말씀드렸잖아요. 밤에는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고. 남자의 말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윤정은 더욱 움츠러들었죠. 죄송해요. 윤정이 작게 사과했어요. 경수는 그 모습을 보며 화가 났어요. 저 남자가 윤정을 통제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부인이 다치셨는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경수가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집에서 치료하면 돼요. 남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윤정의 팔을 잡았죠. 어머니, 올라가시죠. 윤정은 경수를 한 번 더 봤어요. 그 눈빛에는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은 절망이 있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그 남자를 따라갔어요. 경수는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분명히 윤정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경수는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아빠야. 혹시 어제 그분 만났다고 했지? 네. 무슨 분 말씀이세요? 카페에서 너를 위로해준 분 말이야. 지연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분 말씀이세요? 정말 친절하신 분이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분이 어떤 분 같았어? 글쎄요, 뭔가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분을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 생각이? 네, 어릴 때 엄마가 저를 위로해 주시던 느낌이었어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손짓도 비슷하고. 지연이의 말을 들으며 경수는 확신했어요. 지연이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연아, 혹시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왜요? 갑자기 왜 그런 분에게 관심을? 그때 지연이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아빠, 설마. 지연아, 아빠가 지금 가서 설명해 줄게. 집에 있어. 경수가 급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 후 경수는 지연이 집에 도착했어요. 지연이는 이미 진지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아빠, 진짜 그분이. 응, 너 엄마야. 경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이는 눈물이 났어요. 그럼 엄마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 하지만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 그리고 누군가가 엄마를 통제하고 있어. 경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지연이에게 모두 말해줬어요. 지연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그럼 우리가 엄마를 구해내야 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섣불리 움직이면 엄마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때 경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경수 씨, 큰일 났어요. 1502호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비원이 입주민을 괴롭힌다고. 경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남자가 자신을 신고한 거예요. 지금 경찰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경수는 지연이를 봤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해요. 지연아, 이제 정말로 엄마를 구해내야겠어. 주말이 되자 경수는 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경찰 조사는 월요일에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그 전에 윤정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경수는 지연이와 함께 윤정이 자주 가는 곳들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혹시 윤정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근처 마트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아, 그분 친구가 가끔 오세요. 미경이라고 하는 분인데 가끔 그 어머니 안부를 물어보러 와요. 경수는 깜짝 놀랐어요. 미경이라니 윤정의 절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분이 언제 오시나요? 보통 토요일 오후에 오세요. 오늘도 올 것 같은데요. 경수와 지연이는 마트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서 정말로 미경이 나타났어요. 경수는 10년 만에 보는 미경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미경 씨, 경수가 불렀어요. 미경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죠. 어머, 경수야. 어떻게 여기에? 미경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경 씨, 윤정이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경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미경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경수는 미경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윤정을 다시 만났다는 것부터 그녀가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미경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 윤정이가 살아있다는 것. 뭐라고요? 경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우연히 마트에서 봤거든. 하지만 미경이 말을 멈췄어요. 지연이가 다가가서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이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정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무서워했어. 내가 다가가려고 하니까 도망가려고 하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멀리서 지켜봤어. 어떻게 사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어. 미경은 그동안 알아낸 것들을 하나씩 말해줬어요. 윤정이 옆에 있는 그 남자, 진짜 아들이 아니야.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윤정이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 기억도 잘 못하고 가끔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어떤 말을 중얼거리시는데요? 경수가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날 버렸다는 말을 자주 해. 나는 위험한 사람이다라고도 하고. 경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윤정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더 이상한 건 윤정이가 가끔 혼자 울어. 특히 젊은 여자들을 보면 눈물을 흘려. 지연이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경 씨, 혹시 더 자세한 건 알 수 없을까요? 윤정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사실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어.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정이가 돌보는 할아버지가 있어. 병원에서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윤정이에 대해 조금 아시는 것 같았어. 어떤 할아버지세요? 70살 정도 되신 분인데 몸이 많이 편찮으셔. 윤정이가 매일 병원에 모셔다 드려. 그런데 그 할아버지 눈빛이 뭔가 달라. 윤정이를 정말 딸처럼 아끼시는 것 같아. 경수는 점점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 할아버지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 남자가 항상 윤정이를 감시하고 있거든. 하지만 목요일 오후에는 그 남자가 없어. 그때 병원에 가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미경이 병원 이름과 위치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경수야, 정말 조심해. 그 남자 보통 사람이 아니야. 윤정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 전화도 확인하고 외출도 제한하고.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가끔 마트에서 보는데 윤정이가 혼자 있을 때와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가 완전히 달라.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편해 보이는데 그 남자와 함께 있으면 완전히 위축돼. 지연이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우리가 엄마를 구해내야 해요. 하지만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그 남자가 윤정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어. 미경의 말이 맞았어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일단 그 할아버지를 만나보자. 혹시 윤정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수도 있어. 경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미경 씨, 혹시 윤정이 소지품 중에 예전 물건이 있었나요? 아, 그러고 보니 윤정이가 목에 차고 다니는 작은 목걸이가 있어. 자주 만지작거리더라. 어떤 목걸이요? 작은 하트 모양인데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 가끔 열어보려고 하다가 그만두곤 했어. 경수는 그 목걸이를 기억했어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목걸이였거든요. 안에는 지연이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그 목걸이, 제가 선물한 거예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윤정이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가족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거야. 미경이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경수와 지연이는 미경과 헤어지기 전에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목요일에 병원에서 만나자. 그 할아버지를 통해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수는 지연이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희망이 보여. 네, 아빠. 엄마를 꼭 구해내요. 목요일 오후가 되자 경수와 지연이는 미경이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이 진실을 알아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미경을 만났어요. 미경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정말 조심해야 해. 그 남자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 미경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3층 내과 병동이야. 이름은 박정우 할아버지시고 윤정이가 거의 매일 와서 돌봐드려. 세 사람은 조용히 3층으로 올라갔어요. 내과 병동은 한적했고 간호사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기 계셨네. 미경이 한 병실을 가리켰어요. 창가 침대에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죠. 몸은 마르셨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박정우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경수를 봤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 이분이 혹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네, 저는 윤정이의 남편이었던 경수라고 합니다. 경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 정말 그분이. 할아버지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경수가 급하게 부축했죠.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윤정이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매일 울면서. 할아버지의 말에 지연이의 눈에도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윤정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경수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7년 전이었어요. 내가 강변에서 쓰러져 있는 윤정이를 발견했어요. 머리를 다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죠. 그때 윤정이 상태는 어땠나요? 의식은 있었지만
기억을 전혀 못했어요. 자기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데려갔죠.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그 남자는 언제부터? 그 남자는 윤정이가 회복되고 나서 나타났어요. 자신이 윤정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어떻게 이상했나요? 윤정이가 볼 때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가끔 혼자 있을 때 이상한 말을 중얼거려요. 어떤 말을요? 내가 나쁜 짓을 했나 봐. 가족이 날 버린 건 내 잘못이야. 이런 말들을. 누군가 그런 생각을 심어준 것 같았어요. 경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남자가 윤정을 세뇌한 거예요. 할아버지, 혹시 윤정이가 가족 얘기를 한 적은 없나요? 있어요. 가끔 꿈에서 딸 이름을 부르면서 울어요. 지연아, 지연아 하면서. 지연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 꿈도 꿔요. 여보, 미안해요 하면서 잠꼬대를 해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럼 왜 우리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 남자가 뭔가를 계속 주입하고 있어요. 가족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두려워해요. 마치 가족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인 것처럼.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이거 윤정이가 가끔 적는 메모예요. 몰래 써서 숨겨놨다가 버리곤 해요. 경수가 그 종이를 받아봤어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나빠서 너를 힘들게 했구나. 지연이가 그 글씨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거 엄마 글씨예요. 그리고 이것도. 할아버지가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어요. 여보, 나를 용서해줘. 내가 위험한 사람이라서 너희들이 고생했지. 경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윤정이 얼마나 자신을 자책하며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윤정이를 데려가고 싶은데 조심해야 해요. 그 남자가 윤정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더 큰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이 창문 쪽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큰일이야. 그 남자가 윤정이랑 같이 오고 있어. 경수는 재빨리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온 걸 비밀로 해주세요. 물론이에요. 윤정이를 부탁해요. 저 아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세 사람은 급하게 병실을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안부 여쭈러 왔어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보니 윤정이 그 남자와 함께 할아버지 병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윤정의 얼굴은 어둡고 지쳐 보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지연이가 물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엄마는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저 남자가 엄마를 세뇌하고 통제하고 있는 거야. 경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엄마한테 가서. 아니야. 그러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엄마 마음속 진짜 기억을 깨워야 해. 미경이 끼어들었어요. 내가 아는 곳이 있어. 윤정이랑 자주 가던 추억의 장소 말이야. 거기서 만나면 어떨까? 경수는 잠깐 생각했어요. 위험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요. 좋아요. 해봅시다. 그날 저녁 경수와 지연이는 미경이 말한 장소로 갔어요. 윤정과 경수가 자주 데이트했던 작은 공원이었죠. 벤치에 앉아서 윤정을 기다렸어요. 정말 올까요? 지연이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올 거야. 미경이가 윤정이한테 할아버지가 위급하다고 연락했으니까. 경수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혹시 그 남자가 함께 올지도 모르거든요. 30분쯤 지나서 윤정이 혼자 나타났어요.
급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경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윤정이 공원에 들어서자 경수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윤정은 경수를 보고 멈춰 섰어요. 경비원분? 왜 여기에? 부인, 잠깐만 얘기 좀 해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윤정은 뒤로 물러서려고 했죠.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제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미경이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윤정은 더욱 당황했어요. 미경 씨? 무슨 일이에요? 윤정아, 이 사람을 정말 모르겠어? 미경이 경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윤정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왜 다들 저한테? 그때 지연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윤정이 지연이를 보는 순간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분은 카페에서 엄마,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정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안 돼요. 그런 말하면 안 돼요. 머리가 아파요. 경수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냈어요. 윤정이 목에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어요. 여보, 이거 기억나요? 경수가 목걸이를 열었어요. 안에는 지연이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윤정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제가 선물한 거예요. 우리 딸 지연이 사진을 넣어서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 윤정이 지연이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지연이가 윤정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저예요. 지연이에요. 안 돼. 너희들이 날 버렸다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윤정이 머리를 흔들며 부정했어요. 경수는 윤정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가 언제 당신을 버렸어요? 1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찾기 위해 10년을 기다렸어요. 경수가 또 다른 물건을 꺼냈어요. 윤정이 즐겨 입던 앞치마였어요. 이것도 기억나세요? 당신이 항상 이 앞치마를 메고 지연이한테 밥을 해줬잖아요. 윤정이 그 앞치마를 만지는 순간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어요. 어린 지연이가 엄마 배고파라고 말하는 모습이, 자신이 그 앞치마를 메고 부엌에서 밥을 하는 모습이. 지연아, 우리 지연아. 윤정이 지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이는 울면서 윤정을 안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를 두고.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경수도 다가가서 윤정을 안았어요. 10년 만에 재회였어요. 여보,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여보. 윤정이 경수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서서히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남자가 공원으로 들어오며 소리쳤어요. 윤정이 그 목소리를 듣고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안 돼. 또 혼나.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있어요. 경수가 윤정을 보호하며 말했어요. 남자가 이들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면 안 된다고. 이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이분은 제 남편이고 이분은 제 딸이에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또 헛소리를 하시는군요. 가족은 저뿐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기억났어요. 당신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윤정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남자는 당황했지만 곧 협박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집에 가시죠.
약을 드셔야 해요. 까지 않을 거예요.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이 미리 신고를 해놨던 거예요. 남자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경찰들이 이미 공원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김민수, 당신을 감금과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남자를 체포했어요. 남자는 끝까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경수가 윤정에게 말했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어요. 지연이가 윤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윤정에게는 아직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저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윤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도 모시면 되잖아요. 경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물론이에요. 할아버지가 당신을 구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를 모실 차례죠. 윤정이 다시 한번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경수의 작은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방을 하나 더 마련했고 윤정이 쓸 작은 화장대도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네 사람이 함께하는 첫 번째 저녁 식사였어요. 윤정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지연이는 상을 차리고 있었죠. 경수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식탁으로 모셨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박정호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윤정을 7년 동안 돌봐주셨던 분이 이제는 이들에게 돌봄을 받고 있었어요. 윤정아, 냄새가 그때 그 냄새 같구나. 할아버지가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예전처럼 끓였어요. 윤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있었죠.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연이가 부엌으로 와서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 지연이는 앉아 있어. 윤정이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10년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지만 모성애는 그대로였어요. 지연아, 그런데 회사 일은 잘 해결됐어? 네, 엄마. 진실이 밝혀져서 오해가 다 풀렸어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윤정이 돌아온 후 모든 일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경수가 밥그릇을 들고 말했어요. 자,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첫 식사예요. 가족. 윤정이 그 말을 되뇌며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우리 가족이세요. 지연이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런 늙은이를. 할아버지가 엄마를 구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었겠어요. 경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 이제 정말 외롭지 않을 것 같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할아버지, 된장찌개 드셔보세요. 윤정이 손맛이 일품이거든요. 경수가 할아버지 그릇에 찌개를 떠서 드렸어요. 아, 정말 맛있구나. 집에서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할아버지, 앞으로 매일 해드릴게요. 윤정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엄마, 그런데 기억은 다 돌아오셨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다 기억했어.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인지. 윤정이 경수와 지연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었어요. 경수가 윤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도 정말 고생하셨어요. 10년 동안 엄마를 기다리시면서. 지연아,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다시 함께니까.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대요? 윤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민수는 구속됐어요. 그리고 배우 조직도 수사 중이라고 해요. 경수가 대답했어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는 못할 거예요. 다행이에요. 이제 정말 안심이 되네요. 윤정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지연이가 할아버지를 챙기며 물었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이렇게 따뜻한 가족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해.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윤정이 할아버지께 약을 가져다 드렸어요. 윤정아, 고마워. 정말 딸 같구나. 저야말로 할아버지께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윤정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